네, 오늘 강의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제 총괄적으로 기록 관리 말씀드리면서 기록을 정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록을 잘 정리하는 건 이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 허리라고 생각을 해요. 허리가 고추 서야 건강도 좋고 또 많은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기록물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사용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정리를 하는 방법을 오늘 좀 알려드릴 텐데, 정리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책상도 보면 막 어지럽혀 있는 책상도 있고 이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책상도 있고, 근데 저는 옛날에 그랬다고요. 이제 막 어지러운 책상 이거 정리 안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다 자기 질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요즘 생각하는 게, 개인적인 기록을 관리할 때는 자기가 편한 대로 하면 된다. 그런데 한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 여럿이 함께 쓰는 기록을 관리할 때는 아주 간단한 약속을 좀 해놓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 사람도 똑같은 조건에서 저 사람도 똑같은 조건에서 찾아볼 수 있지. 나만 아는 방법으로 하면 그거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고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를 해줄 김화경 연구원은 기록관리대학원을 졸업하고 한 10년 이상 지금 이 민간 분야에 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이 사료, 역사자료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주로 쭉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록관리계에서는 아마 한 분야에서만 제일 오랜 기간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다양한 사례를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 김학영 선생 오늘 오면은 또 안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많이 물어보시고 이따 못 가게 막 잡아놓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따가 없을 거라서 김학영 씨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국문헌정보기술 김화경 연구원을 모셔서 기록물 정리하는 방법을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초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화경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이런 마을 활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주로 이제 하고 계신 분들, 뭐 마을 활동가, 뭐 마을 계획가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요 한 몇 달 특히 좀 요런 비슷한 주제로 이제 교육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릴 자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저번 주인가 한번 갔었는데 이렇게 제가 말해도 이제 마음 상하실 분은 없어서 다행이네요. 저를 보시더니 마을 활동하기 좋은 풍채를 지녔다. 근데 그분도 그런 말 하시기에 기분 나쁘지 않은 풍채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참 마을 활동하기 좋으세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날 아침에 몸무게를 재고 이거 안 되겠다. 내년부터는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자. 근데 요렇게 하는 동안에는 유지하자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을 활동하기 좋은 풍채를 지니고 있는 김학영이라고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요. 아까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뭐 더 이상 제 자랑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아까 잠깐 팀장님이 25살 아니냐고 되게 기분 좋았는데, 저 어린 친구가 25살처럼 보이는 친구가 여기 와서 뭘 얘기를 하려고 왔을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제 프로필을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학교장님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학교장님, 저처럼 마을 활동하기 좋은 풍채를 지니신 학교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기록 관리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첫 직장이자 지금 마지막 직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들을 해왔는데 그 맨 밑에 보면은 이제 마을과 관련된 제가 크게 사업은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벌써 오래됐죠. 2008년에 파주시에서 한 거의 6개월 살았어요. 제가 다행히 집이 고양시여서 이웃이어서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파주시가 막 신도시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막 만들어지는데 뭐 어떤 분들은 보상이 가장 관심 많으시고, 어떤 분은 여기 예전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 없어지고 아파트 생기는구나.
아니면 새로 이제 이사 오시는 분들은 아 예전에 뭐 파주가 이러이러하다던데 뭐 아파트밖에 없고 뭐 삐까뻔쩍한 공원 있고 이러네 막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시에서 아 우리 시 역사를 수집해 보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다니고 어르신들 뵙고 뭐 중요한 기관들 다니고 해서 그때 좀 이제 마을 수집하고 마을 기록 정리하고 이런 걸 좀 했었었고요. 근래에는 2012년에 이제 부산을 또 제가 왔다 갔다 한 몇 달 했었는데 정말 그때는 억울하게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부산역에 내려서 지하철 타고 부산시청 가서 다시 서울 올라오고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부산에 가보면 저도 몰랐는데 부산역을 딱 내리면 바로 부산역 앞에 삼복도로라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좀 여행 다니기 좋은 데는 뭐 이제 아미 감천마을 이래서 막 벽화 예쁘게 그려지고 막 이런 것도 삼복도로의 한 부분인데요. 원래는 이제 6.25 전쟁 때 막 피난 내려오고 하시면서 이제 부두 노동자분들이나 이제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이제 산으로 판잣집을 짓고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집의 앞마당이 앞집의 지붕, 약간 계단식 구조고 지금도 조금 발전돼 있는 곳들은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우물 있고 이용원들이 막 3, 40년 된 가게들이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거기는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이랑 같이 결부가 돼서 여기를 소위 갈아엎을 수도 없고 이 마을이 오랜 또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잘 이야기도 만들어보고 이야기도 수집해보고 사료도 수집해보고 또 거기는 이제 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수집한 기록을 하나의 그 건물 뭐 아카이브라고 표현을 좀 하긴 하는데요. 그 건물에 그 마치 소통의 공간처럼 약간 어르신들 와서 이야기하시며 그것도 또 수집하고 뭐 이런 공간을 만들자라는 걸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그땐 정말 이제 활동가 계획가 분들하고 많이 같이 다녔었어요. 그나마 파주는 이웃 동네고 제가 좀 들은 게 있으니까 좀 가깝게 해주셨는데 부산은 소위 어디 서울에서 온 애가 사투리도 못 알아듣는 애가 그래서 막 가서 이제 뭐 수집하려 그러면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활동가분들하고 같이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장 뭐 동장님분하고 같이 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험으로 이제 점점 마을에서도 우리 마을 기록을 만들고 수집하고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겪었던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조금 이 내용이 이미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 그래서 막 자료가 쌓여 있고 막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맞아 이러는데 아직 이제 준비하시는 단계에서는 약간 아직은 현실적으로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조금 기억하셨다가 아 내가 나중에 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주로 하는 게 정리인데요. 그 정리를 할 때 보면 이제 지금 위에는 그러니까 까만색인데 보통 저희가 자료가 막 쌓여 있어요. 저희가 기업 같은데 정리하러 가보면 아, 저희 기록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라고 어두침침한 창고를 막 데려가시거든요. 그럼 막 라면 박스에 예전에는 저희 사진 이렇게 인화했잖아요. 인화한 뭉치에 필름이 막 그대로 있기도 하고 막 많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대요. 막 곰팡이 쓰여져 있고. 근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다고. 여기 찾아보면 있다고. 저희는 가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아, 있긴 있다 그랬는데 모르겠고, 예전에 만든 걸 참고하면 된대요. 못 찾겠어. 그럼 다시 만들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아, 누구한테 물어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찾았어. 파란색은 더 심각한 거 찾았는데 뭔지 모르겠는 거죠. 막 사진 같은 거 특히 막 뭉치로 막 한 200장 있는데 무슨 사진인지 모르겠고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중에 뭐지? 아 어떤 기록이지? 이걸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아, 200장 다 봐야 되나? 300장 다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좀 덜 하자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정리라고 하는 거 아까 잠깐 그 학교장님도 각자의 사실 정리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정리하는 거랑 분류하는 건데요. 사실 정리도 그렇고 특히나 분류는 답이 없어요. 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게 없거든요. 분류는 사실 자기 편한 대로 하면은 되죠. 저희 왜 냉장고 할 때 보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를 두 번째 칸에 넣어요. 바로바로 꺼내보려고. 저희 엄마는 뭐 계란은 꼭 계란 넣는 문짝에 넣고 저는 계란을 맨 밑에 칸에 넣거든요. 안에 구석에 후라이 잘 안 해 먹으니까. 근데 저는 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옷장을 보면 이제 저희 애를 엄마가 봐주셔서 이제 저희 집 살림을 엄마가 사실 거의 해주시는데 저는 진짜 정리 잘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 나름 속옷 있고 여기에는 이불 있고 여기에는 제 옷이 정말 추나추동 딱 정리해놨어요. 근데 엄마가 와서 보시면 너는 맨날 옷 좀 정리해 막 이러시거든요. 저는 정리 잘 해놨는데 그러니까 각자 자기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기록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다니다 보면 제가 교육을 다 하고 나면 어떤 분은 말씀 좋으신데 저는 사진은 사진끼리 그래도 모을 거예요. 막 이러세요. 그럼 그렇게 해서 찾으실 수 있으면 그래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목적은 잘 정리해서 잘 찾는 거. 그래서 잘 정리해서 예쁘게 놔야지가 목적이 아니고요. 잘 정리해서 잘 찾을 수 있으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 혼자 잘 찾으면 그건 당연한 건데 다른 사람도 찾을 수 있게 해놓는 거를 정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쌓여있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막 쌓여있는데 우리 첫 번째는 뭘 놓자, 두 번째는 뭘 놓자 정말 이게 분류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칸을 정리하는 게 칸을 나누는 게 분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뭘 넣자 이걸 정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 대상을 보면 저희 예전에는 기록이란 말보다 뭐 문서 정리 하세요. 문서 관리 이런 말 많이 하셔서 기록 정리합시다라고 하면은 종이 생각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뭔가 종이로 돼 있는 것들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으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워낙에 다양한 기록들이 생산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핸드폰 시대가 되면서 종이 문서보다는 이제 사진 촬영, 그래서 이제 디지털 파일 그다음에 영상, 동영상들 이런 거 많이 생기고요. 요새는 예쁜 무슨 행사 때마다 기념품들 많이 나오니까 이런 박물류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을 요새 소식지도 만드시고 또 SNS 활동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정리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는 이제 종이 기록 중심으로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문서를 이제 손으로 쓰진 않잖아요. 아직 물론 이제 컴퓨터라던가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저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우리 뭐 만들어야 하면은 컴퓨터를 키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컴퓨터로 어떻게 잘 정리하기 위해서 잘 만들고 어떻게 또 잘 분류할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정리합시다 아니면 우리 이제 마을 활동들 같은 거 보면 많은 무슨 계획도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뭐 이벤트처럼 무슨 이거 많이 하시는데 주로 결과물만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마을 교육을 하게 됐을 때 처음에 이 교육을 고민하셨던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 마을 뭐 프로젝트처럼 해서 이렇게 어떤 팀이나 단체에서 마을 활동을 하는 거죠. 뭐 벽화도 그리고 아니면 아이들하고 뭐 우리 마을 지도도 그려보고 아니면 김장 뭐 담그기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 마을의 이야기들이고 기록인데 결국 남는 건 활동 보고서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수행하는 단계 마무리하는 단계가 다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제일 처음 이제 제가 이제 교육에 대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내용을 보면 정리를 하고 분류를 하고 하지만 잘 만드는 거 그리고 잘 분류하고 잘 정리하는 순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들이 이제 여기 얘기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 오늘 얘기는 정리예요. 정리인데 정리하기 전에 분류 얘기가 있어야 될 거고 이제 지금 보이실 텐데 이제 제가 확 이렇게 땡땡땡땡 점선으로 한 생산, 그러니까 잘 만들기가 있습니다. 잘 만들지 못하면 정리할 것도 없고 얘를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만드는 얘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다음에 얘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를 이제 그러니까 정리하기 전에 어떻게 나누면 좋지? 아까처럼 냉장고 어느 칸을 어떻게 나눠야 되지? 우리 집은 솥이 크니까 이렇게 큰 칸이 있어야 돼. 뭐 아니면 작은 칸만 있어도 돼. 이런 분류들의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 어떻게 잘 정리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드는 건데요. 이 만드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막 마을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탭, 저희가 이제 서식들이 이게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쓰는 서식이고요. 이 서식을 저희가 차용해 온 건 그 밑에 각주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에서 쓰는 서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그 청와대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서식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문서를 만드는 사람이나 그 문서를 읽는 사람이나 활용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 서식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만들 때 서식은 거의 이제 이 서식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회의 자료를 만든다라고 할 때 꼭 얘처럼 위에는 네모 박스를 만들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꼭 넣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자라고 하면 이제 회의 같은 거 많이 하실 텐데요. 그때도 이제 간단하게라도 회의를 준비하는 자료를 만들어 놓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준비 단계 기록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만들 때 제일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면 날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있어요. 날짜 있고 제목 있고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는 만든 시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거고요. 이게 그냥 문서로 출력돼 있는 거면 딱 보면 아는데 저희가 이제 그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컴퓨터로 갖고 있을 때 보면 제가 2007년에 만든 문서라고 이렇게 열어봤는데 실수로 저장을 눌렀어요. 그럼 오늘 날짜가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정보를 봤을 때는 얘가 2015년 10월 30일에 만든 문서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맨 위에는 날짜를 정확하게 적어서 이게 언제 만든 거구나라는 걸 좀 참고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든 사람은 아까 제가 맨 앞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서를 얘가 만들었어? 잘 만들었네. 얘는 오타가 많아? 이런 게 아니고 나중에 나 요거 좀 참고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지? 요 정보를 위해서 위에 적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는 저희도 저거는 반드시 회사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서는 만든 사람과 날짜가 꼭 문서에 남길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위에 이제 제목은 좀 도드라지게 무슨 회의 자료 이렇게 쓴 건데요. 저게 원래는 약간 파란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목만 딱 보면 요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돼 있고 밑에는 회의를 하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적으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약 몇 줄 적으라는 의미인데 저는 사실 잘 안 적습니다. 맨 처음에 적었는데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적는데요. 이게 한 두세 장짜리 문서면 안 적어도 돼요. 근데 막 20장, 30장 되는데 너무 바쁜데 다 읽을 틈이 없을 때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이러한 내용이다. 이거는 이걸 위해서 만든 거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급할 때 이렇게 휘리릭 넘겨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회의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회의를 왜 하는지, 그 다음에 하게 된 배경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내용으로 회의를 하자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익숙치 않으면 저희가 쓰잖아요. 그래서 쓴 거를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셔가지고 가지고 계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때 우리가 요렇게 준비했었구나, 요렇게 회의했구나라는 게 남을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저는 이제 오늘 잠깐 들었지만 이제 인터뷰 하시는 것 같던데 아마 나름 구상하시는 게 이제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막 끄적끄적 적으시면 그게 다 참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셔서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잘 편철해서 꼭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를 만들 때 이제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만든 연도 예를 들면 한글 2007 버전, 2010 버전 이게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한글은 예를 들면 2010 버전으로 만든 걸 2007에 열면 읽을 수는 있어요. 상위 버전에서 만든 문서입니다라는 팝업이 뜨긴 하지만 읽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엑셀 같은 걸 다룰 때 2010에서 만든 걸 2007에서 열면 안 열리거든요. 2003에서 열어도 안 열리고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기록물을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국가기관이 국가기록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게
문서를 만들었을 때 얘를 오래오래 활용하려면 PDF로 변환을 해놓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마을 활동을 이제 제가 뭐 10년, 20년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문서들을 만들었으면 얘가 내년에 참고되겠다. 아니면 이후에 내가 이제 우리 다음에 같이 하실 뭐 5년, 10년에 우리 다음 활동가들한테 참고되겠다 하는 거면 꼭 PDF로 한번 변환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혹시 2020년에 그 파일을 열어봐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의 같은 걸 하고 났을 때 그 이제 마을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SNS 하시면서 활동 결과 같은 거 이렇게 막 같이 공유하시는 것들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회의했던 사진 같은 거 한 장 찍고 간단하게 요런 거 했습니다. 이렇게 올리시는데 저는 결과도 좀 나중에 참고를 위해서 간단하게라도 정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위에는 날짜랑 그 만든 사람이 있고요. 그 회의를 했던 뭐 날짜, 참석자, 뭐 중요한 회의 내용, 뭐 안건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결정을 했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마을 활동을 하자, 마을 뭐 축제를 열자. 그래서 뭐 누구는 이런 안건을 냈고 누구는 이런 안건을 냈는데 결국은 세 번째로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뭐 동요 부르기를 하기로 했다. 그럼 아마 결과는 동요 부르기만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 채택되지 못했던 이런 안건도 좀 같이 남겨두면 다음에 참고가 되는데 그게 이제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남기기 위해서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참석했던 사진 같은 게 같이 찍혀서 저는 이제 세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까 회의 준비했던 그 자료, 그 다음에 회의했던 결과물, 그다음에 회의했던 사진이 이렇게 세트로 묶이면 나중에 유사한 회의를 우리가 다시 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만 이렇게 보면 참고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뭔가 결과를 하고 나면 그것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계획할 텐데 이제 마을 활동 하시고 나면 이제 활동 계획들 다른 소소한 행사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회의할 때 그냥 우리가 꼭 이런 회의실이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을 뭐 커피숍 같은 데서 만나서 하시더라도 이렇게 뭔가 누군가는 끄적끄적 이렇게 좀 작성하셔서 이렇게 좀 찍어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뭐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좀 뭐 아이들하고 책을 뭐 쓰기로 했다. 그러면 뭐 준비 사항은 누구는 뭐 예를 들면 뭐 책 쓰는 공간을 알아보자. 아니면 만약에 걔를 무슨 행사처럼 한다 그러면 누구는 뭐 현수막을 만들자 이런 준비 사항들도 좀 적어놓고 그 다음에 뭐 날짜나 장소 같은 기본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시간 계획 같은 거는 좀 준비하기 전과 끝을 꼭 기억하기 위해서 적으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시간 계획은 예를 들면 축제 같은 걸 한다. 그럼 앞에는 뭐 5분은 뭐 축사, 뭐 10분은 무슨 뭐 행사, 20분은 뭐 이제 이거 계획 단계를 좀 적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고 나면 마찬가지로 이제 끝나고 나면 결과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최종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계획에서는 요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20분을 잡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엄청 재미없었던 거죠. 그럼 막 빨리빨리 해서 한 10분 만에 끝내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다시 요건 하지 말자. 내년엔 하지 말자. 이런 뭔가 그 다음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기도 하고요. 또 행사 결과에 대해서 이런 건 참 좋았다고 하더라. 우리 다음엔 이런 걸 해보자. 이런 것들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 만들 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찍기, 동영상 요걸 되게 좋아하세요. 사실 문서는 좀 딱딱하잖아요. 제가 설명해도 지금 되게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진은 지금도 저희가 찍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는 거 되게 많이 관심 가지세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필름 카메라 할 때는 되게 찍었잖아요. 이게 24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 찍으면 이제 못 찍기 때문에 아껴서 찍는데 지금은 너무 막 찍거든요. 그래서의 문제는 행사 하나 끝나면 300장씩 남는다는 거.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진을 찍을 때 그러니까 잘 정리하시는 분은 뭐 하루 이틀 내에 바로바로 정리를 하세요. 근데 저는 조금 귀찮아가지고 막 몇 달씩 묵혀놓거든요. 근데 그 전자 파일들은 이렇게 속성 정보 같은 이렇게 사진을 살짝 이렇게 보면 뭐 날짜 정보들은 좀 있습니다. 얘가 언제 찍었고 뭐 크기는 몇이고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찾아보기 너무 힘드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행사를 사진 찍는다.
제일 처음에는 현수막 같은 거 한번 찍으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아니면 오늘의 행사명과 뭐 날짜와 뭐 소속 기간이나 이런 게 있는 거 한번 찍으십시오. 그럼 아 요게 시작이구나. 그래서 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정보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내가 이 사진을 볼 때, 아, 요게 요때 했던 행사구나라는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요거 없이 제가 이 자리에서 요렇게 사진을 찍었다. 아마 모를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누구라도 한 분을 제가 알면 가서 요거 언젠지 기억하세요라고 하지만 이 행사가 제가 알기로는 10회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이분이 이 옷을 2회 때도 입었고 6회 때도 입었고 이러면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게 보면은 이제 뭐 행사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현수막 밑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단체 사진 찍으시잖아요. 그거 굉장히 좋다고 제가 나중을 위해서 너무너무 좋다. 꼭 찍으셔라.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번 꼭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진 정리할 때, 아, 요게 시작이었구나. 그 다음엔 뭐 100장, 200장 막 찍더라도, 아, 시작은 요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점을 찍어야 되는데, 끝점은 예를 들면 뭐 다시 한번 현수막을 한번 찍는다거나, 뭐 바닥을 한번 찍는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막 사진이 막 되게 막 1000장 이렇게 있어도, 요렇게 한 묶음이 뭐 월요일 행사, 아, 요 한 묶음은 화요일 행사, 이게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사진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텃밭 가꾸기라던가 벽화 만들기 이런 활동들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텃밭을 가꾼다. 그러면 씨 뿌리는 날, 뭐 싹이 난 날, 걷어들인 날, 이거는 당연히 사진을 찍으시는데 저는 그냥 약간 센치 있게 난 6시마다 찍을래. 그쵸. 그러면 6시마다 벽화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벽화는 아마 그리고 나면 그 자리에 그냥 있을 건데요. 6시마다 좀 다를 거예요. 비 오는 날 6시와 여름에는 맑은 환한 6시와 겨울은 어두운 6시와 그게 매일매일 아니더라도 뭐 한 달에 그냥 한 번씩만 찍자. 한 달에 한 번씩만 찍자. 그게 12달이면 12장인데요. 그게 이렇게 쭉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아, 우리 마을 벽화의 1년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특정하지 아무 날도 아니지만 나는 뭐 예를 들면 그냥 비 오는 날마다 한 번씩 가서 찍어보자라던가 그래서 뭔가 좀 장기적으로 활동하실 때에는 특별한 날이 아니지만 그걸 꾸준히 기록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찍어 놓으신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진이 요새는 이렇게 핸드폰이나 디카로 찍으면 대부분 포맷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포맷도 이제 사진의 사이즈라던가 용량이 너무 크면 핸드폰도 지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터리가 이제 뭐 용량이 다 찼습니다. 이런 게 나와서 그래서 포맷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요. 해상도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출력했을 때 사이즈를 생각하면 뭐 46 사이즈, 57 사이즈 정도를 내가 그러니까 나중에 출력해서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대부분이 1024, 768 정도의 사이즈인데요. 요 사이즈는 이제 핸드폰이나 카메라 이렇게 조작하실 때 보면은 용량이나 이런 해상도를 할 때 볼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내가 사진을 찍어야지 그러면 1024, 768 정도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너무 활동을 잘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이제 시흥시청 앞에 크게 현수막을 만들어서 뭐 올해의 마을 활동 하게 되면 사진이 쫙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포스터를 쓸 만한 중요한 뭔가 사진이야. 그러면 한 장의 크기가 2메가 정도는 돼야 돼요. 이게 너무 작으면 저희가 이게 확대하면 이렇게 막 점 찍히고 깨지잖아요. 그래서 좀 두고두고 쓸만한 사진이다라고 하면 한 장의 크기가 한 2메가 정도는 되게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요. 그래서 요 오른쪽에 사진 제가 이제 이거 핸드폰에서 제 PC에서 찾은 건데 아마 지금 출력하신 거 있으실 거예요. 오른쪽에 두 번째로 보이는 분이 이제 아까 앞에 계셨던 원장 그 학교장님이시고요. 가운데가 저거든요. 근데 이게 저 두 명은 서로 아니까 이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마 다른 사람들은 잘 뭔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데 하기 전에 이게 무슨 행사였던지라는 정보를 알 수 있는 것만 하나가 딱 있으면 모르는 사람도 이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샘플로 제가 이렇게 놔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인데 저희가 지금도 이제 뒤에 영상을 촬영하고 계셔가지고 살짝 좀 떨리는데요. 일찍 왔으면 미용실이라도 갔다 왔어야 되는데 영상도 저희가 이제 핸드폰 되면서 진짜 짧게 많이 찍잖아요.
근데 영상의 장점은 사진은 그 한 컷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 장만 이렇게 돌아다니면 잘 알 수가 없지만 영상은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가 있으니까 영상은 그때 느낌을 좀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같은 거 하시거나 이러면 영상 촬영을 좀 하게 되실 텐데요. 그 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지금도 요렇게 무슨 행사를 촬영한다 그러면 이 안에 촬영만 주로 하시게 될 텐데 저는 바깥에 촬영도 좀 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깥의 느낌이 어땠는지 제가 이제 서울시에 이런 교육하러 가는 교육장은 그 봄에 바깥에 벚꽃이 정말 너무 예쁘게 피어져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2시쯤 교육을 다 되게 졸려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아마 교육하는 사진 영상만 찍었었으면 느낌은 아 굉장히 재미없었던 교육 그랬을 텐데 바깥에가 같이 이렇게 찍었다고 생각하면 아 교육은 졸렸지만 밖에 벚꽃은 만개했지 아마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때의 바깥의 느낌이라던가 이런 걸 좀 같이 찍어서 그때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을의 활동들은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거리들 소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행사를 준비했던 사람들에 대한 느낌을 조금 인터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 뭐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해도 좋고요. 참석자분들한테도 어땠는지 소감, 이야기. 그래서 이거는 사진으로는 남을 수 없고 문서로는 남을 수 없지만 나중에 우리가 그 행사를 다시 한번 기획할 때 아 요건 되게 정말 좋았다고 하더라. 아 요거는 우리가 준비하면서 힘들었지. 이런 것들이 정말 생동감 있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은 어쨌든 그 이야기들을 기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영상은 그 참석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소감이나 이런 걸 좀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마찬가지로 이제 포맷이나 해상도인데요. 영상은 사진보다 사이즈가 훨씬 커요. 그래서 그 핸드폰으로 촬영하기엔 좀 부담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어제 무슨 또 교육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라 그랬는데 저희는 장비가 없어가지고 저희 연구원이 이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1시간 동안 본인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근데 1시간 안 됐는데 못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용량이 너무 꽉 차가지고. 그래서 영상은 그 용량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데요. 보면은 동영상 파일은 이제 저도 이제 약간 생소한데 뭐 MPG2, 뭐 MPG4 이런 용량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MPEG-2는 용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손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영상을 두고두고 써먹겠다라고 하면 MPEG-2의 포맷을 쓰는데요. MPEG-4는 이제 약간 영상이 가볍습니다. 용량을 확 줄여주거든요. 근데 압축은 많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영상의 손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를 이제 어딘가 올린다라고 할 때는 그 포맷 같은 거는 요새 이제 저는 못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이제 프로그램 무료 같은 거 다운받아가지고 변경들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잘하는 친구 이렇게 부탁하면 뭐 껌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것 좀 MP4로 좀 바꿔줘라. 그래가지고 걔를 이제 뭐 카페에 올린다거나 하면 그 손실은 덜하지만 같이 좀 공유하시기 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요. 그래서 영상에 잘못 찍은 건데요. 영상도 이제 크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크기라고 하면 영상을 딱 띄웠었을 때 이게 모니터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크기로 영상이 플레이가 되는가를 좌우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마치 사진 사이즈처럼 640에 480 이건 제가 언제 어디서 본 자료인데요. 영상 사이즈도 핸드폰 같은 거 보시면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크기를. 근데 최소한 640에서 480 정도 사이즈는 돼야 얘를 띄워서 어딘가 보거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잘못 찍은 얘인데요. 요게 그러니까 320에 240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640에 480의 반 사이즈거든요. 요거를 딱 클릭하면 얘가 모니터라고 봤을 때 한 요만하게 떠요. 요만하게. 나만 볼 수 있어. 아무도 못 봐. 근데 요게 지금 제가 조금 키웠더니 막 이렇게 잘 안 보이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제 생일이거든요. 제 생일날 생일 잔치 해준 건데요. 이게 앞에 뭔가 테이블이 되게 지저분해 보이지만 케이크도 있고 과자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고 손을 이렇게 뻗은 사람은 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언니인데 이 언니가 뚱뚱한 언니가 아니고요. 아기를 가져서 이때 임신 8개월인가? 이때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노래를 불러주고 제가 춤을 막 춘 거거든요.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확대해서 봤더니 저 두 명은 다 뚱뚱한 거야? 막 이래요. 근데 한 명은 임산부, 한 명은 마을하기 좋은 얼굴인데 다 뚱뚱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영상은 특히나 크기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뭔가 인터뷰했던 거 아니면 활동했던 걸 플레이해서 이렇게 틀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아마 전체 화면으로 틀어가지고 같이 봐야 될 텐데 너무 작으면 저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영상은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걔는 아까처럼 포맷을 조금 변경해서 줄이면 되니까 좀 사이즈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촬영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분류인데요. 분류는 말씀드린 대로 다 분류는 하고 있어요. 옷장 분류, 냉장고 분류, 뭐 아니면 정말 재활용 분류는 하고 있는데 이제 기록은 어떻게 분류를 할까?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분류가 있는데요. 이 얘기들이 사실 이제 기록학에서 얘기하는 분류라 용어는 좀 딱딱합니다. 기능 분류. 그러니까 기능은 뭔가 내가 하는 업무들, 이게 뭐 홍보 업무인지, 아니면 얘는 무슨 행정 업무인지, 아니면 무슨 기획 업무인지, 이 업무별로 분류해라라는 의미인 거고요. 주제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전시 같은 거 고려했을 때, 우리 마을에서 했던 뭐 수상으로만 모아보자. 아니면 외부에서 우리가 무슨 자원봉사 했던 것만 모아보자라는 어떤 주제별로 모으는 걸 말을 하는 거고요. 출처는 만든 대상. 그래서 이거는 1동에서 만든 거, 2동에서 만든 거, 얘는 시청에서 만든 거, 얘는 어디 단체에서 만든 거, 출처별로 분류하는 게 분류, 그러니까 만든 곳으로 만든 게 출처 분류고요. 시대는 뭐 80년대, 90년대, 우리 시기별로 끊어보자. 이게 시대 분류고, 형태는 아까처럼 문서 따로, 사진 따로, 시청각 따로 묶어보자. 이게 이제 형태 분류입니다. 근데 마을 활동 하시다 보면 주로 이제 활동 관련해서 많이 하시는 게 주제로 많이 묶으시고요. 그 다음 아까처럼 어떤 분은 나는 그냥 형태로 묶을래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시기로 끊어서 2015년 활동, 2016년 활동 이렇게 묶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분류는 답은 없으나 누구나 나중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우리 지금 활동과 연관이 있을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주제를 한번 엮어봤던 건데요. 이게 제가 그 부산 삼복도로 했을 때 실제로 그 마을의 주제를 저희가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기록화를 하자, 이 마을에 대해서 기록하자라고 했을 때 크게는 저희가 마을의 문화, 그 다음에 장소, 생활, 역사, 인물로 크게 구분을 했었고요. 그 문화도 다양한 문화가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이제 문화의 주제별로, 그다음에 장소는 뭐 장소 대상별로 해서 그 마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마을만의 좀 이색 공간들이 있어요. 우리 마을만의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여기는 우리 마을만의 특징이야. 이런 것들만 또 잘 모아도 굉장히 다른 마을에는 없는 중요한 주제가 되거든요. 뭐 그런 게 있고 생활 같은 경우에는 마을의 그런 어떤 의식주라던가 마을의 정말 생활과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 같은 경우 봤더니 가계부, 저희 엄마도 가계부 지금도 손으로 좀 쓰시는데 가계부를 막 몇 권씩 모아놓으시고 막 뭐 10년치 이렇게 모아놓으시는데 그것만 이렇게 쭉 봤을 때 10년 전 콩나물값, 지금 콩나물값 우리 그냥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을의 뭐 물가 변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물가 변동도 이 기록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역사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마을만의 중요한 사건, 우리 마을만의 역사에 약간 좀 학문적 접근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인물은 우리 마을에 있는 뭐 유명인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마을에 있는 정말 독특한 독특한 주민 이런 것들이 또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로 하면 저희가 이렇게 엮은 건데 뭐 주제는 조금씩 변경이 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 마을을 기록하자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주제 중에 뭐 한 주제 정도를 딱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 있을 때는 생활 중에 가게를 한번 시범으로 수집을 해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가게가 막 40년 된 무슨 시계점 그다음에 30년 된 이용원 이런 게 있는데 막 없어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2년에 갔을 때 그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길에 있는 30년 이상 된 가게를 수집해보자. 그래서 직접 그 가게에 가서 겉에도 한번 촬영해보고 안에도 촬영해보고 가게 주인분들도 인터뷰해보고 그 가게를 다니는 분들도 인터뷰를 해보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6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2월에
35년 된 지금 이제 이용원이 많이 없긴 하지만 이용원이 35년 된 이용원이 너무 장사가 안 되셔가지고 샤시집으로 바꾸셨대요. 근데 갔어요. 저희가 이제 가서 그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다행히 그분이 예전에 그 안에서 이렇게 이발하시던 거 사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뭐 하셨던 거 뭐 거기 와서 머리 깎는 학생들 이런 사진은 갖고 계신데 바깥의 사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내 가게 밖에를 왜 찍어? 막 이러시면서 바깥의 사진은 없다고. 그래서 근데 정말 바깥의 사진을 구할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요새 왜 핸드폰에 보면 무슨 로드뷰 이래가지고 그 길거리를 볼 수 있게 해놓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해서 이제 다음 로드뷰를 봤는데 이응은 없어. 니은 이렇게 돼 있는 그 간판이 있는 게 아직 다행히 업데이트를 안 돼서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거를 딱 캡처 떠가지고 요렇게 됐던 이용원이 지금은 샤시집이 됐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기록을 만들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런 그 마을에 있는 것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모으고 하지 않으면 지금도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주제를 만드셔서 나중에 아 우리 마을의 요 기록은 좀 모아보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 예를 들었는데요. 밑에 보면 이거에 대한 정말 실제 분류한 사례는 얘는 마을은 아니고 학교예요. 저희가 이제 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역사 그 사료 저희가 수집하고 정리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요. 시대 분류는 말 그대로 그냥 시기별로 끊고 그 기간에 중요한 연역별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 형태는 지금 뭐 문서, 사진, 시청각 형태별로 구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얘는 사실 뭐 어려울 게 없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실제로 우리 마을 활동으로 온다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지?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지금 저희가 이제 컴퓨터 많이 쓰시는 분들은 내문서한 폴더 막 만드시잖아요. 그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폴더를 어떻게 구분할까 이거를 분류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서울에서 실제로 그 마을 활동하는 팀의 이름이 이제 건강한 이웃 건강한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그 우리 마을의 명소 가서 그 뭐 아이들이나 주민분들하고 가서 마을 명소 견학하고 오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한번 분류를 해봤던 건데요. 그 처음에는 이제 그 활동, 그러니까 마을 명소를 구경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직접 가는 건데 총 10회에 걸쳐가지고 마을 명소를 다니셨대요. 그래서 보면 1회는 북한산 둘레길이고 2회는 봉산, 3회는 서호릉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폴더를 만들 때 폴더에도 간단하게 뭔가 정보를 같이 넣으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얘를 그냥 1회, 2회 해서 10회까지만 했어. 아, 내가 서호릉 갔을 때 사진을 좀 찾고 싶은데 2회였나? 9회였나? 10회였나? 열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조금의 정보라도 폴더에 너무 길면 또 힘드니까 폴더에 조그만 정보라도 넣어놓으면 아, 3회가 서호릉이구나. 바로 따닥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폴더에 좀 정보를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회 북한산 둘레길을 보면 01 준비, 02 진행, 03 결과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업무할 때 제가 쓰는 방식인데요. 저는 이제 준비 단계에 했던 것들은 다 준비에 몰아요. 그래서 뭔가 계획했던 건 어쨌든 그 폴더에 있겠구나. 그 다음에 진행은 과정은 여기다 묵습니다. 아, 여기 있겠구나. 근데 나중에 보면 주로 결과밖에 안 보긴 해요, 저도. 근데 결과 보고서나 사진들은 결과 폴더에서만 가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북한 둘레길 갔다 왔다. 그럼 결과 폴더에 들어가면 이제 둘레길 갔다 온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이 모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류는 나중에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면 그 누군가한테 아 여기에 여기 가면 그 자료가 있어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분류는 답은 없지만 누군가한테 어떤 자료를 접근할 때 찾을 수 있게만 잘 분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분류인데요. 저는 연도별로 일단 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마을도 뭐 15년, 16년 끊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프로젝트별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 저는 12월 31일에 하는 일이 내년도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 쭉 만드는데 지금 이제 2005년부터 지금 2015년까지 해서 이제 벌써 한 10개 정도 폴더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폴더를 만들고
그다음 저는 이제 프로젝트별로 폴더를 하나씩 만들어서 최소한 자료들을 이렇게 묶어 볼 수 있게 해놔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제가 어떤 뭐 예를 들면 통일부 수집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연구, 수집, 뭐 콘텐츠, 뭐 자문회의 해서 이제 업무별로 조금 묶어가지고 해놓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게 제가 지금처럼 밖에 있을 때 급하게 누가 자료를 보내달라 그러면 저희 이제 밑에 연구원 전화해가지고 내 그 컴퓨터에 보면 이름은 명확하진 않지만 2015년은 일단 들어가면 통일부 무슨 사업 폴더 있잖아. 거기 들어가 보면 자문회의 폴더 있거든. 거기서 뭐 결과 들어가면 무슨 사진 있는데 그 사진 좀 모아서 보내줘. 이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저희가 이제 활동하게 되면 활동가분들이 주로 이제 엔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 이런 거 많이 쓰신대요. 그때 이제 폴더 구조 같은 것들을 조금 이렇게 고민해서 만드시면 거기에 예를 들면 엔드라이브에 요 폴더에 있는 사진 중에 찾아봐. 이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뭔가 문서를 분류하실 때 서로 찾아보기 편하게끔 만드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폴더 관리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이 이제 파일명 만드는 건데요. 이 파일명은 아까 문서 만들 때 위에 날짜랑 그 다음에 작성자를 적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잘 하게 되면 파일 만들 때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날짜 있고 언더바 제목 있고 언더바 만든 사람. 그래서 파일명만 쭉 봤을 때 아 얘가 언제 누가 뭐 만든 거구나 이게 보이는 거라 안 열어봐도 돼요. 그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신입 연구원들 오면 제일 처음 직무교육 하는 게 파일 만드는 법 뭐 이런 거 제일 먼저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한글 같은 거 막 만들다가 저장 누르잖아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단어가 그냥 제목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우리 마을 교육 저장 하면 우리로 저장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마을로 저장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못 찾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실제 예를 보면 이거 제가 예전에 논문 쓸 때 나름 폴더는 뭐 자기 나름대로 뭐 했어. 그래서 논문 표와 그림은 여기다 넣자. 참고 논문 정리는 여기다 넣자. 뭐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폴더 만들었는데요. 실제 파일명을 보면 맨 아래에 화면 캡처 이렇게 제가 해놨거든요. 뭔지 모르는 거네. 무슨 화면을 캡처했지? 열어봐야 되는 거고 보면은 무슨 뭐 사료 그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림을 열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와 제목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건 덜 열어봐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번 강의 자료 파일명은 제가 이거를 한 달 전쯤에 드려서 그때가 이제 9월 달이어서 9월 달 날짜랑 이 교육명이랑 제 이름 이렇게 해서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서로 주고받고가 편한 게 있어서 나중에 이제 활동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문서로 만들어도 위에 이렇게 요 날짜와 제목이랑 아까처럼 그 작성자는 있게 손으로 수기로 쓰셔도 반드시 나중에 꼭 필요한 정보니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인데요. 사진은 마찬가지로 문서랑 똑같이 날짜를 하시고 제목을 넣으시는데 제가 저번 주에 교육 가서 이걸 보자마자 으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언제 가로 1, 가로 2, 가로 3을 다 붙이고 있어요. 막 이러시는데 가로 1, 가로 2, 가로 3은 안 붙이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 한 번에 사진을 다 선택하셔가지고 앞에 제목까지만 적고 이렇게 엔터를 딱 누르면 가로 1, 가로 2, 가로 3은 자동적으로 막 부여가 되거든요. 이게 뭐 50장이든 100장이든. 그래서 가로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특히나 사진은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디카로 찍으면 보통 파일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나마 위에는 날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아 얘는 2012년 7월 26일에는 찍은 사진이구나라는 정보는 있는데 밑에 IMA 뭐 G 어쩌고저쩌고는 그냥 그 핸드폰에 아니 그 카메라에 사진 찍은 번호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100장, 200장 해놨다. 나중에 정말 못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까처럼 폴더 만들어서 이렇게 좀 이름, 제목 조금 바꾸셔 넣어놓으시면 나중에 내년에 우리 작년에 했던 그 사진, 행사 사진을 좀 보여줘. 요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내주면 훨씬 더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진은 예전에 저희가 인화해서 앨범으로 정리할 때 앨범 정리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놀러 갔으면 단풍 이렇게 잎사귀 이렇게 붙여가지고 넣으시면서 이렇게 뭐 쓰시고, 근데 저희가 지금 디지털 사진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모장이나 뭔가 이렇게 적어서, 예를 들면 10장의 사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적을 필요는 없지만 두고두고 이야기가 나오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만 봤을 때에는 다 이렇게 예를 들면 앉아서 쉬고 있는 사진이야. 이게 등산 갔던 사진인데 다 앉아서 쉬고 있는 사진이야. 그럼 나중에 그냥 쉬나 보다.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 저 같은 사람이 너무 힘들어 나는 못 가겠어 5분 만에 쉰 거죠. 그러면 누구누구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5분 만에 쉬었던 사진, 이러면 거기 이야기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한 사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좀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적어가지고 같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게 백업인데요. 백업은 그 디지털 사진들을 갖고 계시면서 이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엔드라이브 같은 게 무료여가지고 많이 올리시거든요. 구글 드라이브, 엔드라이브. 근데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 보니까 엔드라이브에서 그 이제 네이버 같은 데서 무료로 주는 저장 공간인데요. 1년 동안 그러니까 뭐 1년 동안 특별하게 활용하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파일을 없애겠다라는 공지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 언제까지 뭐 네이버가 망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엔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뭔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올려놓은 것들은 그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있고요. 저희 예전에 싸이월드 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싸이월드 그때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싸이월드에 올라가 있지만 지금 아무도 싸이월드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별도로 지금 저희가 아까도 이제 밴드의 자료를 많이 올린다고 하시는데 그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실지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뭐 원장님이나 고민하시겠지만 밴드에 올라가 있는 자료들이 그 밴드가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료들은 반드시 별도로 다운받아가지고 어딘가에는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요새는 이제 외장하드 같은 거 많이 갖고서 이제 타일을 담으시는데, 외장하드 소위 뻥 난다는 표현 하잖아요. 외장하드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요. 이게 복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개 정도는 만들어서 하나는 막 갖고 다니시고 하나는 그냥 보존용으로 갖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귀찮잖아요. 얘 만들 때마다 그럼 2개 다 저장해요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백업하는 것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분기별에 한 번씩 이렇게 담아 놓는다라는 개념으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한 2테라 정도면 나름 큰 외장하드인데 한 10만 원 정도 싸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장하드에 좀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엔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가 무료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인터넷이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고, 자칫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뭐 PC방 같은 데에서 열어가지고 자료를 누구한테 보냈는데 로그 아웃을 안 하고 그냥 나온 거죠. 근데 억하심정 있는 누군가가 그 다음에 게임하러 간 중딩 아이들이 뭐지? 막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못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백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지금까지는 제가 그 전자 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전자 기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비전자 기록 지금 보이시는 거 굉장히 전문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면 막 이쪽에 박물 모자도 무슨 상자에 막 고귀하게 모아놓고 옆에는 다 넥타이거든요. 넥타이를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전문적으로 정리를 한 거고, 밑에 있는 뭐 사진도 보면 그 사진 전문 종이에 껴가지고 워크박스에 담아놓고 막 이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막 박물관 같은 곳에 넣어놓는데 우리가 마을 활동하면서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실 비전자 기록은 거의 안 나옵니다. 아마 많이 나오는 건 자료집일 거예요. 자료집. 근데 자료집을 한 50부를 뽑았는데 나눠줬어. 근데 한 15부가 남았지만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자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게 세부에서 5부만 남기고 다 버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갖고만 있으면 짐이 돼요. 근데 세부 5부는 홀수여서 모아놓는 건 아니고요. 세부의 의미는 하나는 보존용이고요. 하나는 활용, 혹시 나중에 전시 같은 거 할 때 쓸 수 있으니까 활용용이고, 하나는 누구 빌려줄 수 있으니까 빌려줬는데 못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염두에서 세부고요. 세부는 그래도 부족해 하면 5부? 그 이상은 절대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자료가 있다, 동일하다, 그러면 5부, 3부 정도만 남기시고 다 버리셔도 나중에 계속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파일 처리 같은 거 많이 보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활동하시다 보면 아까처럼 뭔가 회의 자료도 만들고 문서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앞에는 뭐 이렇게 파일 같은 거 사셔가지고 간단하게 뭐 손으로 적어가지고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요새 이렇게 클리어 파일이라 그래가지고 비닐로 된 이렇게 넘겨보는 것들에 꽂아가지고 정리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문서는 그렇게 정리하셔도 되고 사진은 많은 사진들이 100장, 200장 사진들이 컴퓨터에 있긴 하지만 중요한 사진들은 또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앨범에 꽂아 놓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중요하신 건 끈끈이 있는 앨범 있잖아요. 접착식 앨범이 안 떨어지고 되게 좋은데요. 안 떨어져서 문제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그 사진을 쓰려고 할 때 이렇게 뗄 수가 없고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잘 떼지는 접착인지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이렇게 끼는 앨범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그냥 클리어 파일로 저장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물류인데 박물은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하고 그림을 좀 그렸다라던가 아니면 좀 깨지기 쉬운 건데 이게 좀 나중에 우리 마을 활동에 전시할 때 좀 중요한 박물이다. 근데 어떡하지라고 할 때 저희 그 뾱뾱이 에어캡들 있잖아요. 그거 이제 겨울에 많이 창문에 붙이라고 나오는데 에어캡으로 이렇게 둘둘둘 마셔가지고 지퍼팩 저희 음식 담는 지퍼팩에 이렇게 담아가지고요. 그냥 상자 같은 데 넣어 놓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전문적이지 않잖아요. 뾱뾱이에 싸서 지퍼백에 넣으세요. 실제 근데 저희가 정리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이게 가장 잘 정리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안 깨지게 지퍼백에 둘둘 말아서 그러니까 뾱뾱이에 둘둘 말아서 지퍼백은 투명하니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신문지에 둘둘 말거나 뭐 있어 보이는 상자에 담으면 열어보다 끝이 나요. 그리고 에어캡으로 그러니까 뾱뾱이로 싸놓은 것들을 다 이렇게 막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퍼백은 요새 쟤들 두껍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냥 펜으로 무슨 그림, 무슨 액자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으면 그래서 조그만 이렇게 상자에 담아놓으면 나중에 쓰시기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이게 많이 쌓일 때 찾아보기 편해야 되니까 밑에 보이는 인덱스 이제 이게 종이로 된 거 말고 테이프로 된 인덱스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간단하게 뭐라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고요. 저는 요 파일 맨 위에 문서 파일 할 때도 문서 파일을 이렇게 꽂아놓으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인덱스를 이 파일 위에다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요 인덱스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쓰실 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한 20분 정도 빨리 끝났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첫 번째로는 좀 재미없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거를 직접 이렇게 이미 자료가 막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으시는데 아직은 이제 지금 막 하시는 단계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렇구나 이렇게 들어주셔서 제가 원래 빵빵 터지거든요. 교육할 때 빵빵 터져 배꼽 막 떨어지는데 오늘은 조금 배꼽이 안 떨어져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제가 교육을 마치고요. 재밌는 겁니다. 정리는 재밌습니다. 머리 아파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 교육 갔었을 때 그분은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한 3분, 4분 이렇게 활동하시는데요. 그 활동하시는 분 중에 이제 그분만 요거 교육을 들으러 오신 건데요. 그분은 그 전에 직장 생활 하실 때에도 요런 총무과에서 근무를 하셔가지고 이런 거 하셨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관심이 있으니까 오셨는데 본인이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라고 하면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귀찮게. 왜 자꾸 뭘 한다 그래. 그러지 마. 그냥 하자. 우리 이거 하기도 바쁜데. 이런 말씀 하신대서 자기 너무 괴롭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누군가 한 분은 그거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처럼 그럼 3명, 4명이 다 그렇게 파일명 바꾸고 있어야 되냐. 똑같은 사진인데. 그러면 너무 힘드시면 이름으로라도 폴더를 만드셔서 넣어 놓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으면 잘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없어져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마을 활동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런 게 사실 저희가 이제 기록 관리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왜 정주영 회장 무슨 어디 중앙대 가서 강의했던 게 막 CF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때 한참 그게 되게 이슈가 돼가지고 기업들이 우리 사료 정리하겠다고 많이 이제 막 연락이 왔는데
사실 그동안 없이도 잘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이거 왜 해? 하면은 막 까이더라고요. 아이, 내년에 하죠. 뭐 예산이 없대요. 내년에 하죠. 그래서 기록 관리할 때 저희 선배들 이제 기관에 가면 이제 기록 관리를 안 하고도 잘 살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뭐 갖고 있는 기록들 내세요. 뭐 문서 이렇게 만드세요 하면 어느 순간 자기 전화는 안 받고 자기가 보낸 메일은 안 열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나중에 이제 활동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당연히. 언제 이거를 다 파일명을 바꾸고 있고 언제 내가 회의를 하니까 박스를 쳐서 제목을 넣고 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 우리말 활동을 내년에 우리 후배나 다른 활동가 분들이 봤을 때 내가 활동한 것들을 이렇게 전해주고 그 사람이 또 전해주고 그럼 이게 아마 좋은 지침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했던 실수 그때 아 내가 요거 프로그램을 잘못해서 그때 참 어려웠는데 이 사람한테는 요거는 하지 말게끔 해줘야지 이게 전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마을 활동하실 때 이렇게 미리 아 요거는 나중에 잘 참고되겠다라고 하면 미리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걔를 잘 전달해 줄 수 있게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머리 아프신데 네 감사합니다. 네.